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양평 지역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평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와 이번 경선에 출마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병원년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번에는 2018년에 출마를 한 번 했었고요. 2022년에 제7회, 제8회 연달아 두 번을 출마를 했었는데 1-나 번호를 받고 당을 위해서 싸웠는데 두 번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삼수생입니다. 좀 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했었던 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세 번째에서는 꼭 당선이 되겠다는 목표로, 그리고 양평의 그 군의원 구도가 총 7명인데 그 중에 저희가 2명이고 국힘 쪽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도에는 꼭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로 한 몸으로 갔다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양평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양평에 제가 2018년도에 지역위원회 당무를 좀 보게 됐어요. 그때 연락수장 업무를 봤었는데 그때 그 양평군 1 현안사업 1호가 양평 종합사격장 이전을 현안사업 1번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양평에는 예전에는 그 24단이라는 군병력이 있었는데 그 알다시피 군병력의 6번 국방부의 그 사단 병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 24단하고 11사단이 합쳤어요. 그래서 양평이 24단은 없어지고 11사단 합쳐졌는데 그 예전에 합쳐지기 전에 그런 뭐 K2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각종 포훈련을 했던 시설은 양평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지금 그 양평 종합사격장 근처에는 양평읍 인구 37,000명, 그 다음에 강상면 인구 한 15,000명, 그 다음에 그 옥천면 인구 해서 총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 곳에 포사격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평 종합사격장 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는 그 가성구구 지역이 양평군, 옥천면, 양서면, 서정면입니다. 현안 문제를 놓고 온다 그러면은 사실 교통 문제가 양평읍하고 양서면의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평읍 같은 경우는 먼저 민선 8기 때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들어선 것만 하더라도 한 5,200세대라서 그 다니는 세대들에 대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번잡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양평 교통량하고 또 양서면에는 이제 두물머리 지역에 거기 자체가 좀 도로가 좀 협소한 구조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안 문제를 생각을 하고요. 하나를 더 덧붙이면은 양평의 옥천면에 하나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 리조트가 지금 뭐 하나그룹에서 그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갔다가 지금 장기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도 많고, 저는 일단 그 하나 리조트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한번 리조트로 개장을 하던 다른 걸로 개장을 하던 그러니까 시급하게 재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네.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이 질문지 안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즉석으로 이거를 질문을 받아봐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좀 있는데, 제가 먼저 슬펐던 제 인생에서 그거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28살에 전역을 하고, 그때 그 충무로에서
그때가 94년도 겁니다. 인쇄소를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충무도에서는 이제 좀 인쇄, 기획, 그 다음에 뭐 재판까지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규모 있는 걸 해서 한마디로 이제 촉망받는 사학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인쇄 기계는 이제 그 일제 거였거든요. 고모리 포칼라라는 기계였는데 그 기계를 저는 이제 계약을 엔화인데 달러로 갖다가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달러가 한 842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했다가 완전히 쫄딱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1997년 9월 달에 그 IMF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부도로 된 날인데 그거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가부도라는 게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842원의 달러로 계산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도가 났을 적에는 그게 장중 종가가 2,002원이에요. 그날 종가 끝난 게 1988원입니다. 1998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월 리스로를 냈던 게 703만 4천 원이었는데 그 700만 원 내던 거를 1,543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마디 기계값은 더블 이상을 내야 되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뭐 삼성자동차가 망하고 한보초강이 망하고 국가가 많은 걸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 보조금 갖다가 살리는 게 됐는데 그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해드려도 회생이 된 게 있었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IMF 부도를 맞고 한 달이 지났었을 적에 그냥 공장 하나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때만큼 그게 아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을 때가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들고요. 가장 기뻤을 때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95년도에 결혼을 해서 96년도에 그때는 이제 그 인쇄소가 좀 잘 됐을 때요. 97년 IMF 1년 전이라서 그때 이제 큰애가 1996년 9월 2일생입니다. 큰애가 태어났었을 적에 그때는 제가 이제 집안의 장손이고 또 뭐 외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큰애가 태어났었을 적에 딸입니다. 걔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건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문제 중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제 의견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앞전에 안 좋았던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IMF 부도를 맞고 한 10년 동안 암흑의 세기를 거치다가 저희 집이 양평에서 이제 대대로 이제 서점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양평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서점을 운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학교에 계시는 이제 그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 이렇게 만났었을 적에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교육이었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나중에 그래서 언론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의 교육 예산이 31등이더라고요.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산을 좀 보게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현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김성교 국회의원이 군수로 재직 당시인데 그때는 양평군에 농촌을 살리겠다고 그 농촌에다가는 수천억의 예산의 지원금을 해주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농촌 살리. 근데 교육 예산은 경기도 평균이 한 4%, 3.5%인데 양평이 0.59%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했을 적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도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교육에 대한 그 단체라든가 교육에 대한 예산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쪽에 지속적으로 힘을 많이 좀 쏟았었습니다. 양평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장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 네. 양평하면 탁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산하고 물이거든요. 뭐 여주도 비슷하지만 양평이 그 한강의 젖줄이 되다 보니까는 식수원의 공급철에서 각종 개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도 이제 산세가 좋았는데 산이 좀 더 수려해지고 물 자체는 굉장히 청정화됐어요. 그래서 이 산하고 물을 좀 더 보존해주고 유지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유지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많이 좀 지금 개발에 대한 논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2006년도였을 거예요. 2006년도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지방선거 했었을 적에 그때 이제 강원도지사로 나왔던 분이 아마 최문순 도지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 KBS 사장으로 계셨을 적에 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때 관심 깊게 봤던 도시가 일본의 그 사토야마라는 도시입니다. 일본의 사토야마라는 도시가 양평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는 양평은 시내를 그 관통하는 천이 양근천이거든요. 근데 사토야마는 그 시내를 관통하는 천이 있는데 그 천에서 물고기들이, 그 천에 물고기들이 그 유유히 다니고 그리고 해마다 하천 정비를 하고 하천에 그 부유물들을 걷어내고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런 그 지금 물과 산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양평은 그런 천혜의 그 자원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좀 더 유지 발전시켰으면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평을 읍내를 관통하고 있는 양근천을 좀 복원 사업을 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지금 청계천의 버금가는 양근천이 더 맑은 식수원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맺은 말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달인가? 양평 물맑은 체육관에서 그 농민 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님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그 농민 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일개 작은 군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인데 토론회 한 중간쯤에 오셨는데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 기본소득 토론회를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맺은 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본사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본인의 삶 속에서 출발이 돼서 그것이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사회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미약하지만 제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받아들여야 될 것도 많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제가 농민관으로서 나서야 될 청렴에 대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는요 시작이 아니고 삼선도전입니다. 권리당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